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영혁입니다. 오늘은 부모 자식 간의 갈등 사례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부부간이나 직장 문제 못지않게 노부모와 장성한 자식 간에도 끊임없는 갈등으로 몸이 아파서 내원하게 됩니다. 특히 형제 자매들이 있으면 성장 과정에서 누군가는 자신이 다른 형제들보다 부모로부터 더 많은 사랑과 지원을 받지 못했다며 섭섭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는 자라면서 뿐만 아니라 성장해서 시집 장가를 다 가고 나서도 잊혀지지 않고 갈등 때마다 튀어나오게 됩니다. 실제 환자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통과 폭식증, 우울증 때문에 내원한 30대 주부 P씨입니다. 친정엄마와 시부모님에 대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조금 어렵게 살다 보니 출가한 딸에게 계속 이런저런 돈 요구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P씨도 그리 넉넉치는 않지만 그래도 나이든 친정엄마가 청소일까지 해가면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으니 처음에는 측은한 생각에 적지 않은 돈을 계속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요구를 받을 때마다 너무 싫고 우울해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돈이 아까워서일까요? 친정엄마는 10살 터울의 대학생 남동생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친정엄마가 어렵다고 해서 하도 하소연을 하고 하면 돈을 줍니다. 근데 그 돈이 결국 남동생의 용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P씨가 자랄 때는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P씨는 대학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취업을 해서 집안 살림에 보탰죠. 몇 년이 지나서야 자신이 모은 돈으로 대학 진학을 했고 장학금으로 어렵게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P씨가 딱 보니 엄마가 나한테 해줬던 것하고 10살 터울의 남동생한테 해주는 게 너무 다르더라는 겁니다. 나는 대학도 못 가고 취업 전선으로 내몰렸는데 남동생은 저렇게 편하게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더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르바이트 한번 하지 않고 엄마가 주는 돈으로 학교만 다녔다는 겁니다. 몸도 성치 않은 어머니가 아직도 청소일까지 하고 그로 부족하면 P씨에게 연락해서 돈 달라고 하고 그 돈으로 남동생은 유흥비를 쓰고 메이크 옷만 사 입더라는 겁니다. 남동생은 자기에게 필요한 게 있으면 엄마한테 손만 벌리면 되는데 이런 상황을 보고 있자니 P씨는 자꾸 옛날에 자신이 고생했던 생각이 나고 자기 인생이 너무 불쌍하더라는 겁니다. 엄마에 대한 원망이 들겠죠. 남동생은 저렇게 몸이 부서져라 엄마가 고생해서 좋은 옷만 입히면서 정작 P씨 자신에게는 대학도 못 보내줬다는 그런 섭섭함이 있겠죠. 그리고 아직 철없는 남동생이 밉기도 하겠죠. 엄마가 저렇게 몸도 아픈데 청소 일을 하시면 대학생이면 이제 알바라도 좀 해야 하는데 그런 생각입니다. P씨 자기 살림도 넉넉찮은데 그래서 돈을 주기가 더 싫은 겁니다. 그런데 친정에다가 돈을 안 주자니 그것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엄마가 저렇게 나이도 많은데 청소일까지 나가시니 불쌍하고 측은한 거죠. 자신이 큰 불효를 하는 것 같죠.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또 선뜻 돈을 주자니 열불이 납니다. 이렇게 자신의 양심과 이상 사이에서 오락가락만 하는 사이에 우울과 폭식증이 와버린 거죠. P씨에게 물었습니다. 같은 엄마한테 태어나도 팔자가 다른 건데 남동생이랑 나랑 누구 팔자가 더 좋은 것 같냐고 말이죠. P씨는 당연히 동생이죠. 걔는 엄마 손에서 편하게 크잖아요. 저는 고생만 했고 지금도 아등바등 살아도 늘 제자리잖아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도 남동생 팔자가 더 좋은 것 같습니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초년에 고생한 P씨는 그 덕분에 지금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발판이 된 겁니다. 나중에 위기가 와서 친정 엄마가 도와주지 않아도 홀로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반면 남동생은 아직 철모르게 자랐으니 나중에 혼자 독립해야 할 때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30대든 40대든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위기 상황은 오겠죠. 그때 나이 든 어머니는 더 이상 도움을 줄 수 없을 겁니다. 그때 누가 더 잘 극복하고 누가 더 잘 살아갈까요? 남동생은 어머니가 갖다 준 모이만 먹으면서 살아온 반면 P씨는 일찌감치 독립한 것이죠. 이게 그렇게 불공평하고 억울하고 한 맺힐 일이 아니더라는 거죠. 각자의 십자가가 다 따로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어머니는 어떨까요?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70 넘은 나이에도 청소 일을 하면서 아들 위한다는 생각에 지금도 몸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는 왜 그럴까요? 어머니는 몸은 힘들어도 자기 아들에게 잘해줄 수 있다는 기대감, 또 나중에 더 나이 들면 아들에게 기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겠죠. 그렇게 측은하게만 볼 것이 아니라 어머니 나이대에 가장 평범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좋은 거 못 먹고 못 입어도 아들 입에 좋은 거 넣어주는 게 어머니에게 대리만족이 더 크더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어머니 자신의 노후와 미래 불안을 대비할 목적으로 어머니가 좋아서 한 선택입니다. 그걸 딸인 P씨가 화가 나고 굳이 말릴 이유가 있을까요? 너무 측은하게 볼 것도 없는 거죠. 남동생과 어머니의 팔자고 두 사람 관계일 뿐 딸이라고 해도 P씨가 개입할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러자 P씨는 엄마는 아들한테 그렇게 해놓고는 자꾸 나한테 하소연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하소연도 못하게 해야 합니까? 그건 내가 들어줄 수 있는 선을 나름 정하고 거기까지 딱 들어주고 그 선을 넘어가서 내가 너무 괴로울 정도면 단호하게 거절하면 됩니다. 엄마가 노동일을 하면 내가 마음이 불편한데? 그럼 내 마음 편하자고 엄마 일을 못하게 해야 할까요? 이건 내 욕심입니다. 엄마는 무릎이 퉁퉁 부어도 그렇게 조금이라도 더 벌어서 아들 용돈 주는 게 엄마 삶의 행복인 겁니다. 어머니는 딸보다 아들에 대한 기대감이 많습니다. 그럼 이 친정 어머니는 어떤 대가를 치를까요? 의존적인 아들이 독립하기가 더 어렵겠죠. 그리고 며느리가 들어오면 어떨까요? 고부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어머니의 보상 심리가 발동하면 며느리도 힘들어지고 그 가운데 있는 아들도 마음고생을 하겠죠. P씨 자신은 부모한테 받은 것도 별로 없고 남동생은 지금까지도 엄마로부터 매일 공짜로 혜택을 받고 있는 것 같지만 조금 길게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는 P씨의 친정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P씨가 머리가 아픈 이유는 시댁에도 있었습니다. P씨 내외는 결혼할 때 작은 아들이라는 이유로 시부모로부터 단 한 푼도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반면 큰 동선에는 아파트를 한 채 사줬다고 합니다. 차별인 거죠. 그런데 최근 시부모가 빚보정을 잘못 썼습니다. 작은 아들인 P씨 내외에게도 계속 돈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P씨 입장에서는 화가 나고 머리가 아프고 우울합니다. 큰아들한테만 집을 해줬는데 작은 아들이라고 땡전 한 푼 안 도와줘 놓고는 이제 와서 돈을 해내라고 하는 말이죠. P씨는 이런 시부모님 태도에 화가 나기도 하고 너무 섭섭합니다. 아마도 집집마다 형제자매 있는 집들이 이와 유사한 문제가 참 많을 겁니다. P씨는 큰 동선에는 결혼할 때 아파트라도 받았으니 덜 억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더 억울하고 손해봤다라고 여깁니다. 자, 이 문제도 친정 상황이랑 똑같지 않을까요? 세상에 과연 공짜가 있을까요? 두 아들 내외는 부모님의 요구만큼은 못 해드리고 각자 조금씩 도와줬다고 합니다. 자, 이때
누가 심적 부담이 더 클까요? 큰아들은 아파트도 한 채 받았는데 마음이 훨씬 더 불편하죠. 반면 P씨 내외는 우린 뭐 받은 것도 없는데 라며 솔직히 할 도리를 다 했다며 솔직히 마음은 좀 덜 불편하겠죠. 또 시부모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누가 더 괘씸할까요? 큰아들 내외에게는 죽을 때까지 심한 분노와 배신감마저 느낄 겁니다. 작은 아들 내외에게도 당장은 조금 섭섭할 겁니다. 그래도 그래, 우리도 작은 아이들한테는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금방 화가 누그러질 수 있는 거죠. 친구지간이나 사업 파트너면 관계가 끝나버리기라도 하지만 부모 자식 간에는 그럴 수도 없습니다. 계속 서로 보고 살아야 합니다. P씨 내외는 앞으로 부모를 볼 때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동선에는 늘 마음이 불편하겠죠. 그게 결코 작은 대가가 아닐 겁니다. 자기 의사 표현을 확실히 못하고 끌려다니는 태어민 성정인 P씨는 이제 시어머니가 한 음식이 간이 싱겁다, 짜다 이런 말까지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만약 P씨도 시부모한테 쥐꼬리만한 거라도 받았다면 어땠을까요? 과연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시부모가 우리 결혼할 때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 팔자가 차라리 지금 보면 나한테는 행운인 겁니다. 또 앞으로도 받고 싶은 게 있고 받을 게 더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내가 당당해지기가 어렵습니다. 부모가 그 돈 물려줄 때까지 부모 종살이하는 자식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친정 부모도 시부모도 나한테 준 것도 별반 없고 재산도 다 말아먹어서 앞으로 기대할 것도 없다면 내 부담도 덜해지는 거죠. 결코 불행한 게 아닙니다. 당장에 시부모가 아파봐요. 누가 모시느냐 형제들 간에 갈등이 커질 겁니다. 큰아들한테 많이 해줬으니 큰아들이 책임지고 모셔야지 이렇게 될 겁니다. 작은 며느리가 하면은 효부라고 칭찬도 받겠지만 큰 며느리는 당연한 걸 해야 한다는 소리뿐이고 해봐야 잘하니 못하니 이런 소리만 나오기 쉽겠죠. 과연 누구 팔자가 더 좋은 걸까요? 내가 마음 편하게 더 잘 살 수 있게 된 여건이 된 것이지 P씨가 불행해진 게 아닌 겁니다. 화병으로 내원한 중년 여성 K씨 사례를 한번 볼까요? 이 집도 시어머니가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계속 조릅니다. 시어머니가 K씨 시집 올 때 아파트 한 채 사줬는데 큰 돈을 보태줬다는 거죠. 그래서 시부모는 그때 그 돈을 계속 들고만 있었어도 아파트 값이 지금은 몇 배나 올라서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하나도 없었을 텐데 이 말이 아예 레파토리가 됐습니다. K씨는 지금이라도 당장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아서 그때 그 돈 차라리 다 돌려드리고 싶답니다. 그런데 돌려주면요. 돌려줄 생각을 하니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왜일까요? 아파트 한 채 받은 게 있어서 내가 지금까지 20년간 살면서 시집살이를 당하면서도 다 참고 살아왔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아파트값 돌려주면 그렇게 시집살이 한 건 억울해서 어디서 보상받냐는 겁니다. 이 말도 맞죠. 그래서 돌려주기 싫은데 안 해주니까 시어머니는 또 요구하고 계속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결국 K씨는 화병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몇 년째 그런 거죠. 당연히 부부관계도 좋을 리가 없겠죠. 결혼할 때 아파트 한 채 받고 시작한 K씨의 팔자가 과연 둘째 아들한테 시집 와서 아무것도 받은 게 없이 시작한 P씨의 팔자보다 더 나은 걸까요? P씨 남동생이 P씨보다 더 행복해질 가능성이 높을까요?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도 형제 자매 간에도 팔자가 다 다릅니다. 같은 시부모 모셔도 동서 간에도 마찬가지겠죠. 누구는 부모로부터 더 많이 받아서 좋겠다 싶지만 조금 길게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겁니다. 이런 환자분들 속사정을 들어보면
결국 세상에 진짜 공짜가 없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공짜처럼 보이는 게 부모 자식 간에 주고받는 것인데 그게 어쩌면 가장 큰 대가가 도사리고 있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이상 한의사 강용혁의 심통부리기였습니다.